아니, 지금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이 필요한데 통장에 3,600만 원 있다고요? 은행 직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본인 외에는 절대 인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 모은 내 돈인데 내가 아플 때 가족도 쓸 수 없다니요. 혹시 은행에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나요? 아니면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줬나요? 절대 그런 적 없죠? 은행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정보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모르고 살 뻔한 중요한 비밀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금융 정보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 상품 전문가 김재윤입니다. 지난주 저희 상담소에 오신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이신 박 할머니는 평생 절약해서 모신 돈이 5천만 원 있으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도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의사는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병원비가 당장 필요했습니다. 수술비만 800만 원, 입원비까지 하면 1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죄송합니다만 본인 확인 없이는 1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지금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시고 수술비가 급해요. 어머니 돈인데 왜 쓸 수 없나요?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규정이라는 차가운 벽을 세웠습니다. 금융실명제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아들은 급한 마음에 연 18%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 뒤로 몇 년간 이자만 몇백만 원을 더 내야 했어요. 다행히 박 할머니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하셨지만 가족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어요. 우리 어머니 돈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나 하는 원망이 생겼거든요. 두 번째 사례는 더 안타까워요. 이순덕 할머니는 80세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할머니 서류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오래전에 만든 통장 3개가 더 나온 거예요. 지방은행에 만든 적금 통장도 있고 신협에 만든 예금 통장도 있었어요. 심지어 30년 전에 만든 우체국 예금도 있었습니다.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휴면 계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잊고 계셨고 가족들도 전혀 몰랐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휴면 계좌에 돈이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휴면 계좌 돈이 무려 12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12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중 상당수가 어르신들이 잊어버린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순덕 할머니 가족은 휴면 계좌를 찾으려고 무려 6개월이나 걸렸어요.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찾았지만 마냥 모르고 지나갔다면 그 돈은 영영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젊었을 때 회사 근처 은행에 급여 통장 만들었던 것 기억나세요? 결혼 초기에 부부 공동 명의로 만든 적금은 어떻고요? 자녀 학자금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만든 통장들은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사하면서 만든 새 동네 은행 통장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서랍 어딘가에 잊혀진 통장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을 여러 개 갖고 계세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잊게 되는 거죠. 저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치매 걸리신 후에는 가족들이 한 푼도 쓸 수 없어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걸 봤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이 휴면 계좌가 되어서 국가로 넘어간 걸 뒤늦게 알고 통곡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30년간 매달 10만 원씩 모은 적금이 휴면 계좌가 되어서 찾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그 할머니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미리 알고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은행에서도 고객이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요.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ATM 수수료 면제부터 시작해서 우대금리까지 정말 많은 혜택이 있어요. 어떤 은행은 65세 이상이면 타행 이체 수수료도 면제해줘요. 1년이면 몇십만 원씩 절약할 수 있는 돈인데 대부분 모르고 계시죠? 왜 은행에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수익이니까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객이 먼저 물어봐야 마지못해 알려주는 게 현실이에요. 심지어 65세 이상 전용 금융상품도 있어요. 일반 상품보다 금리도 높고 조건도 좋은데 홍보는 거의 하지 않아요. 창구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숨겨진 혜택들이죠.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은 돈이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금융실명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돈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보호하는 거죠. 불법 자금 추적도 쉬워지고 탈세도 방지할 수 있어요. 1993년에 도입된 이후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이 제도가 가족에게까지 적용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아플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도 쓸 수 없다니요. 법적으로는 대리인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또 복잡하거든요. 법원에 가서 성년후견인 신청도 해야 하고 여러 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까지 준비할 서류만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밟는 동안 환자는 치료를 못 받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실제로 성년후견인 절차는 평균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려요. 심한 경우에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빚을 내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죠. 두 번째 원인은 디지털 금융 시대의 변화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통장 관리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편리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어요. 글씨는 작고 메뉴는 복잡하고 조작 방법도 어려워요. 게다가 자주 업데이트되면서 화면이 바뀌니까 더욱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스마트폰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장 관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 정리도 하고 직원과 상담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기계로 처리하다 보니 세심한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여러 은행에 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관리가 더 힘들죠. 각각 다른 앱을 깔아야 하고 비밀번호도 다 기억해야 하니까요. 어떤 분은 비밀번호를 메모해뒀다가 그 메모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결국 자주 쓰는 통장 하나 둘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금융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은행은 수익을 위해 대출이나 투자 상품은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잘 알려주지 않아요. 65세 이상 우대 혜택도 고객이 먼저 물어봐야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은행 직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신입 직원들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면제나 우대금리가 손실이니까 굳이 홍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모르고 지나가면 은행에게는 이익이에요. 매년 수십만 원씩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65세 이상 고객의 수수료 면제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70%는 모르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평생 세금 내고 경제활동하면서 은행에도 기여하신 분들이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가족 간의 소통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리지 않으세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죠. 또 자녀들이 돈 때문에 싸울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배려가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통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부모님이 어떤 은행을 쓰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 번째 원인은 제도적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에는 매우 엄격하지만 가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요. 서구 선진국들은 가족 대리인 제도나 응급 상황 인출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미흡한 편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가족이 응급 상황임을 증명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해요. 또 휴면 계좌 문제도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에요. 1년만 거래가 없어도 휴면 계좌가 되는데 이게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은 통장을 자주 쓰지 않으니까 모르는 사이에 휴면 계좌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거래가 없는 게 당연한데도 휴면 계좌로 분류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맞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미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건강 상태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대리인 지정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가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한 분을 금융대리인으로 등록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 그분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물론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65세 이상 우대 혜택도 꼭 신청하세요. ATM 수수료 면제만 받아도 1년에 5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까지 받으면 10만 원도 넘게 아낄 수 있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은행을 돌아보면서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은행은 우대금리가 더 좋고 어떤 은행은 수수료 혜택이 더 좋거든요. 경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언제든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금융대리인 지정과 함께 신탁 상품도 고려해 보세요. 신탁은 여러분이 직접 돈 사용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인출되게 하거나 매월 생활비를 정해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치매나 중풍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요양비 신탁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아요.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니까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도 알아보세요. 의료비 적금이나 실손보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중증 질환 진단받으신 분들의 경우 이미 암이나 중풍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모든 금융자산을 정리해서 목록을 만드세요. 어디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적금은 언제 만기인지, 보험은 어떤 걸 들어놨는지 모두 정리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향후 치료비나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세요. 유언장도 꼭 작성하시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족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분들은 아직 시간이 충분하시니까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하지만 미루지는 마세요. 지금부터 통장 정리하고 우대 혜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연령대는 은퇴 준비도 함께 해야 하는 시기예요.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70세에서 80세 사이의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가족과 함께 재정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잊어버린 통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 연령대는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의료비 대비도 중요해요.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시고 장기요양보험도 알아보세요. 80세 이상의 분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당장 이번 주 안에 가족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 해야 하는 일들을 놓치면 나중에 정말 어려워집니다. 치매나 중풍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니까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자녀가 가까이 사시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함께 은행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월 1회 정도 통장 정리하고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실수도 줄이고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자녀가 멀리 사시는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전화 뱅킹을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글씨도 크고 메뉴도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독거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통장 정보를 알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웃이나 친척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세요. 함께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통장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서랍, 금고, 옷장, 책장까지 샅샅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통장이 나올 거예요. 안 쓰는 방 서랍이나 창고에도 가보세요. 이사할 때 넣어둔 상자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지갑이나 가방 안에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큰 종이에 표를 그려서 정리해 보세요.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잔액, 용도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보안상 적지 마시고 대신 본인만 알 수 있는 힌트를 메모해 두세요.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을 쓰셨다면 우리가 만난 날이라고 적어두는 식으로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통장이 있다면 휴면 계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휴면 예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명의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전화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또는 가까운 은행에 가서 직접 조회 신청을 하셔도 돼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무료로 조회해 드립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족분이 함께 가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많은 통장은 관리가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적금 통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잔액이 적은 통장들은 해지하거나 하나로 합치는 게 좋아요. 해지할 때는 수수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때로는 조금 기다렸다가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은행마다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이 있어요. ATM 수수료 면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65세 이상 우대 혜택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은행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1년에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10년이면 100만 원이거든요.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금융대리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배우자나 자녀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요. 금융대리인으로 지정될 분의 신분증도 필요하니까 미리 복사해 가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하시고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니까 여유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를 통장 점검의 날로 정하세요. 모든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하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소액이라도 입출금해서 휴면계좌가 되는 걸 방지하세요. 1,000원만 넣었다 빼도 휴면계좌 전환을 막을 수 있어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깜빡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 두세요. 생활비 1-2개월치 정도를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통장에 두시면 됩니다. 정기 예금보다는 금리가 낮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품이 좋아요. CMA 같은 상품을 활용하시면 금리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통장 정리가 끝나면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비상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의논해 두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따로 보관해 두세요. 가족들도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뱅킹 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글씨가 크고 메뉴가 간단해서 사용하기 편해요. 자녀분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설치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편리해요. 집에서 잔액 확인도 하고 간단한 이체도 할 수 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새로운 혜택이 생겼는지, 금리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하면 일주일이면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어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통장이 10개 이상 있거나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은행 직원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가장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제안해 줄 거예요. 특히 금리가 낮은 오래된 예금이 있다면 더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10년 전에 만든 정기예금이 연 2%라면 지금은 4% 넘는 상품도 많아요. 같은 돈이라도 2배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휴면계좌 문제가 복잡하거나 찾을 수 없는 통장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에 문의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어요. 은행 직원이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거든요. 전문가와 상의하면 합법적으로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자산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 계획이 복잡하다면 신탁을 고려해 보세요. 신탁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리면 요양비로만 사용하게 하거나 매월 일정액만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또 손자 교육비로만 쓰게 하거나 특정 나이가 되면 지급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신탁 상담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비는 무료이니까 여러 곳에서 상담받고 비교해 보세요. 300만 원부터 가능한 소액 신탁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알아보세요. 실제로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 가족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어요. 미리 모든 걸 정해두니까 나중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특히 부동산이 있거나 자녀 간 상속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필 유언장은 나중에 진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글씨가 다르다거나 강요받아서 썼다는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증 유언장은 공증인이 확인했으니까 법적 효력이 확실해요. 비용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비싸지 않아요.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한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또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 같은 복잡한 절차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잘못하면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자산이 많거나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증여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때로는 미리 조금씩 증여하는 게 나중에 상속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도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상담료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한 사례도 많아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고 법적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거든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깜빡하고 안 드시는 일이 생긴다면 주의하세요. 이것도 인지 능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신다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도 알아보세요. 실손보험이나 의료비 신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거나 갈등이 있다면 중립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전문가가 중재 역할을 하면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상담받으러 가실 때는 모든 통장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정확한 재정 상황을 파악해야 적절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또한 가족 구성원 정보와 건강 상태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각자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 전에 궁금한 점들을 미리 적어두시면 더 효율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증상들은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지금까지 은행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